외식업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제가 이 고깃집을 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어요. 안 했고 그냥 어렸을 때 부처님 말하는 가든이라고 하죠. 큰 고깃집에서 어쩌다 우연한 기회로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알바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적성에 맞더라고요. 제가 막내로 들어가서 상 치우고 뭐 손님한테 나가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일이. 그래갖고 아마 그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우선 고깃집. 처음 지금 직접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네, 운영을 직접. 그러다 보면은 준비하는데 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하셨어요? 우선은 뭐 말은 준비를 뭐 2달, 3달밖에 준비를 하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제가 꿈을 가지고 썼던 노트들이 있어요. 그 첫 알바를 한 그때 일기 반 일기죠. 그러니까 한 10년, 12년 정도 된 노트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다시 꺼내서 보는데 아, 내가 이런 꿈을 꿨고 내가 이런 걸 준비를 했었구나라는 걸 보면서 알바 할 때부터 제가 이거 거치면서 고깃집 알바나 직원을 거의 1순위로 일을 했어요. 아니면 보통 고깃집이 안 되더라도 서비스업 쪽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쪽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적어서 다 돌아보다 보니까 아, 내가 이런 준비 아닌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저한테 얘기할 때는 2달 정도 준비를 했다고 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럼 이게 알고 보면은 2달이 아닌 거예요. 네, 2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꿈을 접을 생각이었으니까 이건 그냥 제 추억의 노트였던 거죠. 그냥. 그렇게 오랜 기간 꿈꿔왔던 고깃집을 처음 차릴 때는 어떤 본인의 좀 꿈이 컸을 것 같아요. 이런 매장을 만들고 싶다. 지금 상호가 고기 예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고기 예술이라는 고기 매장은 어떤 매장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막연히 고깃집이라는 생각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와서 소통하는 매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고기를 나 돈을 주고 어떻게든 사 먹는 소비가 있어야 충족이 있는 거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사람이 와서 그냥 이 매장에 오면 친근한 사람들이 있고 돈을 주고 먹긴 하지만 친근한 사람이 있어서 대화 한마디를 할 수 있고 내 인생 내가 오늘 힘들었던 얘기를 끝나고 와서 할 수 있고 그러면서 고기 한 잔 소주 한 잔 먹을 수 있는 그런 좀 꿈을 가진 매장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직원들한테 손님이 누가 오든 네가 얼굴 아는 손님이 오면 네가 뭐 술을 주든 음료수를 주든 네가 할 수 있는 만큼 해도 나는 터치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는 알바를 좀 쪼지 않는 편이에요. 직원분들을. 네. 왜냐면 그러니까 저희 좀 단점이 뭐냐 저희 애들은 좀 프리해요. 좀 프리한 게 단점. 가끔 늦으면 늦잠 자다 늦을 때도 있고 사람이기 때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원래 안 되는데 저는 좀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나 저 실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 좀 칼 같은 분들이세요. 저는 좀 느슨하게 하는데 좀 그냥 내 매장 같이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래갖고 애들이 좀 더 오래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고깃집 같은데 처음에 면접 볼 때도 자기는 오래 못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성격상. 근데 자기도 이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여기 제가 좀 나오지 말라고 야 너 안 나와도 된다고 했는데도 계속 나오더라고 얘가. 네, 어떻게 보면은 그 직원분들 중에서 네. 우리 사장님처럼 꿈을 꿀 수도 있겠다. 네. 이 매장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런 꿈을 좀 키워주고 싶어요. 저는 제 능력이 된다면. 고깃집 하면 원래 돼지고기, 닭고기, 뭐 양고기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소고기 하면 한우도 있고 수입 소고기를 결정한 이유나 계기가 그러니까 이 계기도 되게 웃긴 게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원래 삼겹살이랑 돼지갈비가 전문으로 제가 배웠어요. 원래는 삼겹살 돼지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른 거는 저는 소고기 저도 한우가 제일 좋다고 알고 있어요. 원래는 저도. 이게 나와야 돼요. 네, 괜찮아요.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가게를 먼저 정했어요. 가게 위치를. 그러니까 가게를 이제 알아보고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매장은 솔직히 말하면 상권이 좀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번화가에 비해서 동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매장이 신축 건물이에요. 제가 첫 번째 들어오는 새도 세요. 그래서 솔직히 딴 데보다 센데 그냥 해보고 싶어. 사람이 그냥 편한 데서 사람 많은 데서 시작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매출을 보장되는 것보다 그냥 어차피 젊으니까 좀 안 되더라도 제가 도전이라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이 매장에서. 상권을 먼저 정하고 네. 그 다음에 고기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제가 원래 꿈꾸었던 노트에는 다른 컨셉의 고깃집이었어요. 왜 이걸 바꾸게 됐냐면 어쨌든 경쟁력은 있어야 되니까 저희 동네 고깃집이 한 7, 8개 정도 있어요. 요 라인에. 네. 근데 다 돼지고깃집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한 거예요. 제가 원래 사실은 또 저도 이것도 고민인데 이거 하기 전에 저의 고기 스승님이 원래 수입 소고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저도 일을 배우기도 했었고 처음에 시작 그분의 벤치마킹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돼지고기는 평상시에 누구나 즐겨 먹는 소주 안주에 먹는 삼겹살은 기본이잖아요. 근데 수입 소고기도 충분히 나는 한우가 좋긴 하지만
수입 소고기도 따지고 보면 그 나라에는 한우인 거잖아요. 한우 맞잖아요. 미국에선 그 소고기가 한우잖아. 맞네. 맞죠? 그리고 우리나라 한우가 해외로 나가면 수입 소고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그냥 기본적인 발상에서 수입 소고기도 나름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등급으로 쓰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격 대비 또 해서 삼겹살 1인분에 국내에서 뭐 13,000원, 14,000원 하잖아요. 그거를 좀 살필해서 내가 직접 작업을 배워서 내가 하면 그 가격에 소고기를 먹으면 괜찮지 않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입을 해서 제가 그걸 하면서 고깃집을 한 100군데 정도 다닌 것 같아요. 먹어보러. 그 전문점들을. 100군데. 그러니까 가스로 하는 소고기집이 있고 수수로 하는 데가 있고 로스타로 하는 데가 있는데 숯불에 하는 게 저 입맛에는 숯불향을 입히면 좀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컨셉을 수입 소고기를 하면서 숯불구이를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와요? 뭐 지금 평균 한 3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월 매출 3천만 원. 이 정도면 저희가 메뉴 가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평균 객단가를 알아야 이게 객단가가 저희 보통 한 테이블에 6, 7만 원 정도. 6, 7만 원 정도. 1인분 가격이 평균 얼마죠? 평균 한 13,000원 정도. 12,000원. 삼겹살집하고 크게 차이가 없네. 그람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150g 기준. 1인분 그럼 150g 많은데. 그리고 괜찮은데. 키로로 세트로 갔을 때 키로로 1kg에 한 6만 원 정도니까 그러면 수익률은 수익률은 제가 어때요? 제 민감한 부분인데 대략. 네. 제 급여 포함인가요? 예, 이제 뭐 그여부여 포함해가지고 제 거 빼고? 빼고 제 거 빼고 한 33% 정도? 33% 정도.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차피 까는 거면 저희는 한 2천만 원 정도 넘으면 그 다음부터 수익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익분기점. 왜냐면 뭐 기존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한 2천만 원 정도 되면 그거 넘으면 다 수익 정도. 근데 이게 지금 오픈 8개월 차죠. 그렇죠. 4월 달에 오픈했으니까. 8개월 차 처음 영업을 이제 처음 본인 가게를 하는 사장님이 월 매출 3천만 원 하는 게 쉽지 않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아요. 3천만 원이 평균이라는 소리지 저희가 그보다 미칠 적도 있고 높을 정도 있는데 그게 되게 굴곡이 심했어요. 저희 같은 매장 같은 경우에는 엄청 처음에는 엄청 심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안정. 보통 매장을 하시면은 한 3개월 이상 하시면 평균이 나와요. 손님들이 언제는 많고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매출이 처음에 좀 불안정할 때는 어떤 이거를 좀 안정시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쨌든 장사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 막 손님이 안 오면 고민도 많이 하고 이걸 뭐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런 걸 좀 내려놓고 그냥 우선 고객들한테 잘했어요. 저희는 여기는 동네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번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뜨내기 손님이라고 그래요. 한 번 오고 안 올 손님들이 뭐 여기 놀러 와서 이 가게에 그냥 먹어보고 먹으니까 안 오는 저희는 동네다 보니까 재방문율이 되게 높아요. 저희는 대부분 지금 정도 보면 70%? 그리고 한 번 온 손님은 무조건 다시 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만드냐가 그러니까 그 비법이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유대감 손님과의. 그리고 저는 가족 손님들이나 여자 손님 좀 집중해서 공략을 했어요. 대부분 손님들이 가족 단위 오면 남자가 가자는 대로 가진 않아요. 대부분.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해요. 여자 손님을 공략했으니까 또 아기자기하고 여자 손님들 좀 잘했어요. 저는 일부러 더 서비스 막 아주머니들이든 아이들이든 여자 손님들이면 꼭 자기 아주머니들끼리 무슨 모임 때문에 오시면 꼭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와요. 남편분을 모시고 와요. 그리고 또 남자 손님들한테도 잘하면 자기 와이프나 가족을 모시고 와요. 그런 걸 좀 공략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매장 하시면서 어려운 점들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좀 파트별로 조금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주방에서 뭐 오픈 전이나 지금까지 가장 어렵고 가장 문제는 어떤 거였어요? 주방 쪽에서요. 네, 주방 파트. 주방 파트에서 질문.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 실장님이 저희 장모님이세요. 그러니까 장모님이신데.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알 거야. 근데 오해들 하시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이긴 한데 장모님이라 더 편하고 더 어려운 그 경계에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 어머님이랑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장모님이기 때문에 적당히 편하고 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선이라는 게 딱 지켜지는 것 같아요. 자영업 하시면 고민하시는 게 직원들 걱정 많이 하세요. 맞아요. 직원들이 뭐가 좀 안 맞으면 그만두고 그런 걱정이 우선 없으니까. 우선은 주방이 맛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믿고 갈 수 있는 주방이 든든한 사람이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프랜차이즈 아닌 자기 매장을 조그맣게 하시는 경우면 가족 경영도 중요한데 그 선을 되게 이렇게 가족이라고 봐주고 이런 것보다 선을 정하면 그 선 안에서 더 편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 식당을 홍보하고 알려야 되잖아요. 네. 이게 마케팅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는 뭐 남들 다 하는 마케팅을 안 했어요. 안 해요. 네. 저희가 오히려 상권이 번화가 상권이었다면 직접적으로 더 하고 경쟁이잖아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쵸. 하는데 오픈할 때는 막 뭐 나레이터가 와서 막 그냥 홍보하고 했는데도 네. 저희가 4시가 오픈인데 2시간 동안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했는데도. 근데 6시부터 손님이 와서 끝나기 11시까지 손님이 계속 왔어요. 오픈 가게라고 해서. 근데 그게 오픈인가 보다 했는데 그게 한 2, 3개월 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쉽지 않지 순식간일까? 그죠.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면 되게 웃으면서 저는 이제 그런 운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게 사장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오픈바를 못 받은 가게도 있대요. 근데 맞아요. 오픈바는 운인 것 같긴 한데 이 동네는 또 그게 말을 들어보면 신기하면 우선 오픈하면 한 번씩은 다 오신대요. 운이 좋았던 거 저희 가게 인식이 홍보보다 이미지가 되게 좋게 바뀐 것 같아요. 이 가게는 예약을 하거나 미리 안 오면 못 먹는다는 인식이. 그러니까 제가 마케팅을 따로 원해서 한 건 아닌데 그냥 그 아다리가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오픈한 지 한 2달이고 3개월이 돼서 손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여기 오픈 때 와서 못 먹고 간 적이 되게 많다고. 그런 보여지는 이미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리고 저희가 컨셉을 잡은 게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 고기는 하루 준비한 양을 팔면 고기 더 이상 안 팔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들어 처음에는. 근데 사실은 근데 마케팅을 뭐 안 하신다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저는 네. 지금 들으면서 느낀 게 마케팅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마케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가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 마케팅이거든요. 사실 붕어빵 아. 장사를 가게 앞에서 하셨어요. 이 가게 앞에 바로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그걸 노리시고 사장님이 붕어빵 기계를 놓으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 가게를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솔직히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제가 노는 게 싫어요. 저는 제가 뭘 움직여야 돼요. 그 붕어빵을 한 거는 뭔가 이 동네에서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움직이는 게 내가 사장님 가만히 가게 있으면 뭐예요? 앞에서 붕어빵이 팔고 오뎅이라도 팔면 그러니까 이거를 돈을 벌게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정말 순수 마진 없이 그냥 내가 좋아서 손님이 오면은 한마디라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고깃집이 뭐 몰랐던 분들도 많으시대요. 그래서 붕어빵을 사가시면서 꼭 오겠다고 하셔서 그렇게 다 제가 여기 사장인데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 그렇냐고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가는 것 같아요. 이거 대단하다. 네. 왜냐면은 이거 알아도 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 붕어빵 기계는 어디서 사와야 되고 네.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고 내가 그 밖에 앞에 서가지고 붕어빵을 굽고 판다는 게 어떻게 보면 젊은 이제 열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노력이 엄청 대단한 것 같고 만약에 이제 8개월 됐잖아요. 네. 8개월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내가 이걸 좀 더 준비했을 텐데 혹시 있어요? 맞아요. 많아요. 네. 한 가지만 얘기해. 우선은 제 작업 공간이 없다는 거. 이 매장. 아. 제가 좀 미스를 한 게 고기를 작업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 작업을 하는데 제 보통 정육식당 같은 데 가면 그 앞에 쇼케이스가 있고 뒤에 그 공간 있잖아요. 코너가 따로 그거를 못 했다는 게 좀. 그것도 어떻게 그것도 손님한테 보여지기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사실 마케팅적인 요소죠. 그럼. 뭐 저 눈에 안 보이게 저 옆에 보시면 저기 테이블 안 뒀죠. 네. 지금. 지금 그게 조금 나중에는 좀 제대로 그러니까 이 매장을 토대로 제대로 된 구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얘기를 쭉 제가 들어봤는데 오픈하신 지 8개월 된 첫 이제 매장을 하시는 사장님이 월 3천만 원을 만든 데는 어떤 뭐 한 가지의 비법으로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신규 창업을 예비 창업자들 많잖아요. 지금 업변도 있을 거고 뭐 수입 소고기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뭔가 뭐 조언 아닌 조언 뭔가 이런 거 꼭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은 저는 한마디 하실까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본인이 거울 앞에서 본인 성격을 먼저 돌아보시는 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장사는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막말로 돈이 있거나 어디 뭐 지인이 있거나 누구나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사장님이 가게를 시작하고 하실 때 거울을 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일은 쪽팔림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적성에 맞아야 되네요. 완전. 우선은 네. 일본은 적성인 것 같아요. 내성적인 성격의 사장님들은 조금 그러니까 저도 아직 오래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좀 바꿀 의사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철면피도 필요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나대기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신 게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게 핵심이고 기본인데 어쩌면 장사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면서
아 너무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도 뭐 오래 한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그걸 왜 놓치냐면 자기만의 기본성은 누구든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시간이 지나면 놓치게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8개월 동안 매출이 한번 떨어져 경우도 어우,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떨어진 그쵸? 적도 있죠. 그때 딱 어떤 거를 좀 의심해봤어요? 왜 매출이 떨어질까 했을 때? 저의 게으름? 아, 본인의 게으름 때문에? 이마저도 아니, 너무- 이마저도 본인의 탓으로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사실 많이 보실 거예요. 3천만 원을 올리는 비법이 뭔가 궁금해서 이제 시청을 하실 것 같은데, 비법은 사실 이 영상에 지금 다 녹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것 때문에 잘 됐습니다라고 딱 이제 단정 지을 수만 없는 것 뿐이지,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노력들과 그 과정들을 말씀해 주신 거니까 거기서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본인 것으로 만들어서 행동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저희의 취지랑 너무 맞는 사장님을 만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원래는 좀 저도 이제 알고 있는 사이였는데, 이 정도로 노력을 하고 이 정도로 세심하게 일을 하는지는 저는 오늘 인터뷰하면서 또 좀 이렇게 좀 다르게 보이네. 사람이 달라. 맨날 고기만 써는 줄 알았는데 달라 보이네. 그러니까 약간 사업가적인 사장님적인 자세나 마인드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희 이제 고기예술 사장님과 인터뷰를 좀 진행해 봤는데요. 마지막엔 그래도 우리 사장님 영보? 그러니까 뭐 어느 지역에 무슨 이제 매장이다 정도는 뭐 알고 이제 그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장님 얼굴 보러 한번 오실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우선은 저쪽 딱 보시고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이버에 고기예술 치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아, 마케팅을 원래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게 더 먹힐 수도 있어요. 궁금하게. 네, 궁금하면 네이버에 고기예술 쳐주시면 됩니다. 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우리 고기예술 사장님과 인터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